꺾임 방지를 통해서 손목 터널의 압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. 고정을 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조였을 때 오히려 손목 터널 안에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안녕하세요. 최소침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생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절개 손목 터널 유리술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손가락에 찌릿한 느낌, 불편감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, 자가로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해볼 경우 손목 안쪽 부분, 주름이 있는 부위를 톡톡 건드렸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는지, 손목을 안으로 꺾어서 1분 동안 유지해 봤을 때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지, 손목 주름이 있는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을 30초 이상 했을 때 본인이 평상시에 느꼈던 저림감과 찌릿함이 느껴진다면 좀 더 확실히 본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꺾임 방지를 통해서 손목 터널의 압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. 고정을 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조였을 때 오히려 손목 터널 안에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착용법과 사용법을 교육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처음에는 손바닥과 손끝이 저리고 통증과 밤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십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손바닥 신경이 분지하는 부위에 근육들이 마르게 되고, 이는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손바닥 사이에 근육이 말리는 증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. 궁극적으로는 손 동작이 무뎌지게 되고 젓가락질도 잘 못하게 되고 많은 증상들이 악화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. 따라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절개 손목 터널 유리술로 대부분의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절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기존에 손목 터널 유리술을 한번 시행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절개술로 다시 한번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손목 터널 내부에 무릎과 같은 염증 조직이 같이 생겨 있는 경우, 그런 염증 조직을 같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무절개 손목 터널 유리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절개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절제를 해줍니다.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무절개 손목 터널 유리술은 시술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저희가 알려드리는 자가 재활 운동법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따로 전문적인 도수치료 등의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무절개 손목 터널 유리술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을 모아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.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모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